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세 식약처에서 반려가 되면서 주가가 현재 하한가가 간 상태인데, 정말 이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이게 걸림돌이었어요. 식약처가 과연 어느 정도 허가를 할까, 반려를 할까, 아니나 다를까 반려가 나왔어요. 그쵸?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아싸리 이거를 계속 질질질 끌다가 결과가 나올 바에야 그냥 이렇게 빨리 나온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물론 뭐 멘탈은 나갈 수가 있겠지만, 자,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공지사항에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자세히 볼 거고, 자, 일단 뭐 공시가 떴죠. 이거 나왔던 내용들이 8월 5일 날 거의 뭐 이제 저녁 정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려를 했다. 근데 이제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이처스의 공지사항 이 내용들을 먼저 하나씩 체크를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사유가 임상적 유의성 부족인데 사실상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한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말 그대로 네이처셀의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들을 어느 정도 요약한 내용인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식약처의 승인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 FDA 쪽에 집중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쵸? 일단은 얘네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쵸?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잠깐 아래 내용을 조금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자, 일단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을 했어? 그러면 부족했으면 FDA에서 과연 EAP까지 갔을까? 라는 내용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쵸? 23년도에도 임상 유의미성 부족이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반려가 됐는데, 사실상 24년도에 공개된 조인트 스템의 3년차까지의 데이터 수집을 보면은 관절 기능 같은 경우는 6개월 시점이 되는 구간에서 39%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 되는 시점에서 46%까지 또 개선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유의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은 FDA에서 인정이 된 거고, 25년도에 혁신적 치료제 BTD 승인을 받은 거고, 25년도 6월에 임상적 동전적 사용 허가인 EAP 승인이 발부가 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발부받는 것 자체가 안정성은 기본으로 깔고 유의성까지 입증이 돼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식약처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게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암 환자한테 필요한 거, 관절 기능, 통증 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월등히 개선이 됐다는 게 이미 거기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환자를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안정적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애초에 여기에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효과가 없었으면 FDA에서 이 EAP나 BTD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한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일본까지 건너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처스의 이 경영진, 뭐 라던샤 같은 경우도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빡이 쳤겠죠. 그렇죠. 이제 식약처의 상인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냥 미국 FDA 쪽에 집중하겠다. 굉장히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봐요. 뭐 식약처 승인 또 진행해봐야 이것도 반려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오히려 불확실성, 부담감은 계속 증폭이 될 거고, 효과가 나오면 주가는 또 빠질 거고, 차라리 식약처 승인 진행하지 말고 미국 FDA 쪽에 집중하는 게 제 생각에도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저께도 영상에서 얘기했었어요. 식약처에 관련된 이 승인 내용이 분명히 8월 중에 나올 건데 이거 분명히 또 반려돼서 주가 빠질 수 있다. 빠지면 여기서 무조건 추가 매수, 오히려 비중을 태우는 그러한 기회로 가져가야 되고, 식약처에 관련된 기대감을 갖지 말고 우리는 그냥 FDA 쪽에 관련된 기대감에 집중을 하자라는 영상을 바로 어제, 그저께, 전날 계속 찍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결과가 일단 나왔어요. 차라리 그냥 빨리 나오는 게 나와요. 털고 그냥 털고 가는 게 나아. 자, 일단 우리가 네이처셀 관련해서 식약처 얘기는 이미 떴어요. 하한가가 갔어. 주가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물량들을 분명히 다 받을 겁니다. 왜 받아? 간단하죠.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7월 30일 날 거의 뭐 530만 주 터지면서 거래대금 거의 뭐 2천억까지 가까우면서 이렇게 주가가 뛰었죠. 주가가 이렇게 뛰는 뭐 기여한 수급은 거의 외국인이었고,
그쵸? 마찬가지로 그전에도 어느 정도 쩐이 완전히 이탈되는 흐름 없었어요. 대신에 일부 차익 실현하는 흔적들은 보였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차익 실현했었고, 이번에는 차익 실현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저 역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중요한 거는 네이처셀 외국인, 네이처셀 쩐주 세력 다 물렸어요. 이 상황은. 근데 물렸으면 중요한 건 그거죠.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돈이 굉장히 있는 애들이야.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24년도 3월달 주가가 얼마였어요? 이때 원래 6천원짜리였어요. 이 6천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대략 4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뭡니까? 말 그대로 거의 6배에서 7배 주가 올린 거거든. 그러면 돈이 없는 애들이라면 주가를 6배에서 7배까지 올릴 수 있냐라는 거야. 못 올려요. 그럼 얘네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애들이야. 그쵸? 그러면 돈이 있는 애들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한가 갔어. 얘네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매도 물량이 나왔으면 애초에 거래량이 7만 7천 주가 터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한가는 간 거고, 얘네들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굳이 매수를 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일단 뭐야? 폭탄이 떨어졌어. 그럼 뭐야 일단? 거기에 관련해서 일단 피해야 돼. 그 폭탄을 굳이 몸빵하면서 맞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언제 터지냐? 내일부터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일부터 체크를 해야 돼. 과연 이 물량들을 얼만큼 받을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분봉 차트를 봐요. 분봉 차트를 보면 15분봉 차트 아무것도 없어요. 1분봉 차트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야? 여기서 주가를 누구도 거래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왜? 식약처 반려된 공지가 오늘 첫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거는 내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질 건데, 그거죠. 내일 물량이 터졌을 때 얘네들이 바로 이 하한가를 간 거, 바로 상한가를 가느냐? 절대 그렇게 안 가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얘가 만약에 하한가가 갔어. 바로 상한가를 가. 그럼 거기서 누가 매도를 때리는데? 매도 안 때려요. 어차피 여기서 하한가 간 김에 얘네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냥 뭐예요? 말 그대로 이때쯤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가 뭐야? 털 새끼들 다 털게 하자. 매도할 새끼들 다 매도하게 하자. 여기서 들어왔던 단타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 갖고 있는 개미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느 정도 털어낼 거 다 이 김에 다 털어내고 가려고 할 겁니다. 사실상 수급 개선이 이번에 아마 제대로 될 거예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하한가를 가서 거래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안 되죠. 결과적으로 뭐야?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주가가 아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주가가 하한가가 갔어. 그러면 여기서 개파락된 상태에서 여기서 아마 위아래 어마어마하게 흔들 거야.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팔 사람들 팔겠죠. 그러고도 안 파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뭐예요?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 부분들을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흔들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들이 다 털릴 겁니다. 그 털리는 물량들을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어디 구간에서부터 돈을 투입해서 받는지 그러한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진짜로 봐야 될 주가 흐름은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주가 브리핑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일단 관련된 상황들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식약처 내용은 이미 끝났어. 거기에 관련된 주가 반영은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죠. 그쵸? 수요일이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번 주면 그냥 끝나요. 이 관련된 내용들의 주가 반영은. 그쵸? 아무리 길어봐야 수목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번 주 수목금만 참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수목금 중에서 다음 주 월화까지 1, 2, 3, 4, 5 대략적으로 5 거래를 봅니다. 저는 5 거래를 봐요. 어떤 게 단기 저점이 잡히는 게 5 거래 이내에 네이처셀 종목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 들어가야 되고, 네이처셀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매수 타점은 제가 어느 정도 그 시점에 오면은 사인은 드릴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에 관련된 추가 매수 타점 이후에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져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 받으시고, 이왕이면 평단가 같이 보내주세요. 대략적으로 평단가 한 번씩 체크 진행하겠습니다. 010-6531-4413 네이처 평단가 보내주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FDA와 타입 B 회의 준비로 대면 회의를 추진하겠다. 한마디로 얘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RMAT 그리고 BTD, EAP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FDA와의 대면 미팅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요청을 하면. 그쵸? 그럼 대면 미팅 하면서 진행할 것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의 상용화 위해서 의료기관 선정을 착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반 법률 확인 9월까지 완료해서 10월 중에 상용화 목표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진짜 중요한 게 9월 달에 있어요. 그쵸? 한마디로 얘기해서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9월 달 전후로 올릴 가능성 높게 보는 이유가 9월 중에 미국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 조속히 선정해서 1차 GMP 시설 구축 시작 예정입니다. 이거 뭐예요? 가로치고 써놨죠. 이거 CMC로 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과거에 HAB도 그랬고 알트오젠도 그랬고 펠트론도 그랬어요. 가장 많이 급등하는 구간은 바로 이 CMC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CMC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관련해서 CRL을 받느냐인데, 거기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문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는 뭐야? 거기 마지막 관문을 향한 기대감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구간입니다.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실상 기다렸잖아요. 어떤 거? RMAT에서 BTD 가는 거 결과적으로 통과됐어요. 여기서 EAP 가는 거 기대했잖아. 될까 말까 하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FDA 미팅이 놔둬 있고 가장 마지막 관문 CMC 내용이 떴습니다. 그쵸? FDA까지 뭐 CMC까지도 뭐 CRL 없이 그쵸? 굉장히 뭐 통과가 한 번에 된다. 그러면 이거 식약처 그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그때 가봐야 겠지만 식약처 아예 그냥 빡쳐가지고 다시 승인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그냥 내가 봤을 때 제2의 쿠팡 될 수도 있어요. 까고 얘기해서 이번에 쿠팡 관련된 뉴스 봤어요? 실적 어마어마했죠? 쿠팡 실적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쿠팡이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나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왜? 한국에 관련된 상장 요건이 못 같아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겠죠. 네이처세 제2의 쿠팡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서. 내가 봐도 그냥 식약처 버리는 게 맞아요. 그냥 FDA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상 이런 개 잡주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CMC에 관련해서 GMP 시설을 구축하겠다. 그러면 항상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유상증자 나와요. 시설 투자하겠다고. 그쵸?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또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공지했죠. 주주에 관련된 유상증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겠다. 이거 뭐예요?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경영진 쪽에서도 식약처에 관련해서 장기 추적 결과에 관련된 부분들의 유의성이 있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빠그러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미안함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 유상증자 진행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업 진행에 따라서 순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일단 FDA 쪽에서 한마디로 한국에서 인정 안 한 거는 FDA에서는 얘네들의 안정성과 유의성과 기술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근데 주주 대상이 아닌 전략적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거다. 그건 뭐예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전략적 투자자들이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한 후보들이 뭣도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대놓고 공지를 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공지 못해요. 이 내용은 사실상 굳이 공지사항에 안 넣었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진행하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거든. 사실 그냥 여기에 관련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내용만 넣었어도 됐어요. 네이처세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회장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이 내용을 넣은 거야. 왜? 말 그대로 이거는 약속을 하겠다는 거지.
말 그대로 뭐야? 미안함에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지. 또 말 그대로 뭐야? 식약처 필요 없다. 우리는 FDA 본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신이 있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 지금 후보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고루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지금 뭐 하한가를 가서 굉장히 조금 저도 짜증이 납니다. 저도 짜증이 나고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일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네이처셀 관련해서 또 반려 나온다. 그럼 이 새끼들 뭐가 좀 문제가 있다. FDA에서 인정 안 하는 건데 왜 니들이 반려를 때려. 그래도 만약에 등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절대 매도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들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거는 시간이 지금 10시 4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량이 78,000주예요. 78,000주. 그죠? 말 그대로 뭐야? 이 구간에서 굳이 뭐 물량을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야? 다 관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매도 주문 넣어봐야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뭡니까? 뭐 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상한가 이 하한가 잔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식약처 허가가 반려가 났다?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꽂힙니까? 최소 1,400만 주, 최소 2,000만 주, 보통 넘는 하한가 잔량이 꽂혀요. 그것도 언제? 장 시작하자마자. 근데 얘는 그래 봐야 뭐 300만 주에서 400만 주대예요. 그죠? 500만 주도 채 안 돼. 1000만 주도 채 안 돼. 그럼 뭐야? 하한가 잔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오늘 사실상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아예 1분봉으로 봐도 주가가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 이번에 식약처 반려권으로 주가 하락이 저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리바운드 되는 고루한 주가 되돌림 현상,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구간이 저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식약처 반려권 어제도 오늘 이슈 터졌어. 그럼 뭐야?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아예 제거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예 제거가 돼. 그리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해서 또 이제 깔짝깔짝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또 깔짝깔짝 거려. 그러한 상태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FDA 관련 건들 공지사항 아까 이렇게 나왔을 때 뭐 미팅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의료기관 선정에 뭐 착수를 했다. 뭐 10월 중에 또 상용화가 될 거다. 뭐 이제 9월 중에 또 이제 뭐 CMC 뭐 GMP 시설 구축을 이제 뭐 진행이 됐다. 그리고 뭐 어느 쪽에서 투자를 얼마큼 받았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 나와도 주가는 또 뜹니다. 왜? 식약처 반려권은 이미 저 멀리 잊혀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뭐 이렇게 빠져서 박살이 났긴 했지만 오히려 근데 우리가 항상 걸림돌을 했잖아. 목구멍에 가시 같은 식약처 결과 언제 나올지 이번에 또 반려되지 않을지 어쨌든 이게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빨리 털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다음 스텝을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일단은 뭐 중요한 게 내일이니까 내일 또 어느 정도 주가에 관련된 브리핑 진행을 할 거고 영상 역시도 올라갈 거고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뭐 주가에 관련된 이제 뭐 브리핑 그리고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 이후에 매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정말 흔들림 없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 네이처에 관련된 부분들은 평단가까지 이왕이면 같이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뭐 하하가 가는데 돈을 받는 건 이거 진짜 미친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금전적 요구 없이 진행이 되니까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고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된 대응 다 꼭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펩트론도 사실상 요런 비슷한 악재 많이 떴었죠. 그쵸? 뭐 이제 일라엘 릴리가 펩트론에 관련해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어쩐다. 라고 했을 때 주가 어떻게 갔어요? 보이세요? 6월 4일 주가 보이세요?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하한가 가기 전에 주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 봐요.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여기서 주가를 올린 애들이 사실상 딱 봐봐. 자, 딱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올렸어. 그럼 얘네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쩐이 들어왔잖아. 여기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냐는 거야.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뭐야? 하한가를 갔어. 그 결과적으로 하한가 가고 나서 계속 아래로 급락이 되던가요? 급락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한가 가죠. 다음날 어떻게 돼? 하한가를 갔었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140만 주입니다. 여기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220만 주예요. 그쵸? 여기서 갑자기 고가 9%까지 틔웁니다. 근데 걔 미친 듯이 빠져요.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한가를 갔을 때 안 판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한가를 가고 다음날에 상승이 9%까지 와. 그쵸? 그럼 뭐예요? 이러한 구간에서 갑자기 또다시 윗고장에서 밑으로 빠져. 그럼 뭐야? 이런 구간에서 털린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털려. 다음날 또 털려. 애들 다 털리니까 어떻게 돼? 또 이렇게 계급등되면서 쩐주들이 물량 다 받아먹잖아요. 그리고 받아먹은 다음에 그쵸? 그래도 안 턴 새끼들 때문에 뭐야? 횡보로 가요. 그럼 이런 식으로 길게 횡보로 가. 그러면 여기서 불안하다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럼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털린단 말이야. 시간을 이렇게 길게 횡보로 시키면. 그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돼? 이게 미친 듯이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왔던 쩐들 결과적으로 뭐야? 이 구간부터 차익실현 때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이처셀의 주가가 어디에 있다? 지금 너무 잘 안 보이지? 요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요런 구간에.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고가 위로 잠깐 상승으로 주고 빼는 거, 또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에 이렇게 흔드는 거 똑같이 올 거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구간 넘어서 이 상승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패턴의 주가 흐름 보면 뻔히 알 수 있잖아. 이게 지금 패턴은 뿐만이에요. 알테오젠 얘도 그랬잖아. 얘도 보면은 봐봐요. 딱 여기 봐. 딱 여기 봐. 여기 보면은 똑같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계속 상승시켜요. 마지막 부분 똑같아. 마지막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16%예요. 그쵸? 거래 대금이 1조 1000억이 터졌어. 5단위가 들어왔다고 돈이. 그럼 이 돈들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전에 여기서 매도가 되는 흔적, 차익 실현하는 흔적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거래량 없이 뭐야? 쭉쭉 빠져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뭐 마이너스 15%. 걔 미친 듯이 빠진다고.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게 뭐야? 거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한가예요, 하한가. 그쵸? 근데 이 하한가가 터졌을 때 얘도 그때 악재가 터졌거든요. 그때 얘도 막 뭐 기술 특허 어쩌고저쩌고 막 저작권 진짜 지금의 네이처셀 같은 막 반려급의 악재가 터졌어. 펠톤도 그 당시에 반려급의 악재가 터졌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이 구간에서 또 뭐야? 물량들 다 털어내고 어디 지켜요? 45만 원. 이 자리 어떻게 그대로 지킵니다. 그쵸?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 말 그대로 이러한 구간에서 쩐이 들어와 밑으로 빠져.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뭐야? 개인들의 물량 다 받아 먹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뭐야? 추가 매수였다고. 그럼 뭐야 얘들? 평균가가 낮아질 거라고. 그럼 뭐야? 이 자리까지만 와도 어쨌든 간에 약 수익이라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45만 원 이후에 또 50만 원 결국 지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알테오제는 뭐야? 45만 원 정도에서 세력들이 일부 차익 실현으로 털었어요. 왜? 이 구간의 매물소화를 한 번 더 간다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알테오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25일. 그쵸? 11월 25일이 알테오젠 지금 어디 구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11월 22, 24, 25 이런 구간이야. 위에 고점에서 밑으로 개 빠져떨어진 구간입니다. 그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 쩐주 이거 못 빠져나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세게 물렸다. 근데 비중은 적다. 버퍼링 걸리네. 그래서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뭐야? 추가 매수를 슬슬 타점을 잡기에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자리라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물렸어. 추가 매수 때려. 그쵸? 그 평단가 반으로 줄어들죠. 이거 내가 대놓고 얘기해요. 어디까지 가져가라고? 아마 45만 원대라고 얘기할 건데, 자, 여기 나오죠. 12분 40초 또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45만 원대가 지킨다. 그럼 뭐야?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쌓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절대 한 번에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죠.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때려라. 45만 원 가면 매도 때려라. 아니나 다를까 세력들 똑같이 이 구간 차익 실현 때리고 매도를 한단 말이야.
네이처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간단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펩트론입니다. 빠졌어? 제 장담합니다. 39,000에서 4만원짜리 무조건 다시 올라와요. 이 자리 터치됐을 때 여기서 일단 빼고 다시 매수할 건가? 이 자리 위로 목표가 상향할 건가?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 저점 매수, 추가 매수 타점 드릴 때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브리핑 드릴 겁니다. 알토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 그 전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멘탈이 나갔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항상 빠져 나온단 말이야. 왜? 쩐주들이 빠져 나가려면 돈을 어쨌든 투입해서 올려야 돼요. 페트롤 역시도 마찬가지야. 얘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 급락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들어온들 빠져나가지 못했어. 그럼 얘도 역시 뭐야? 올려서 팔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을 제2의 펩트론, 제2의 알테오진 될 거고 거기에 관련된 매수와 매도 타점, 브리핑 전부 다 드릴 거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대응들 꼭 다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